여야 원내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변인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저희 대담 중에 현 전국 국회 상황 걱정이 많습니다. 여야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여야 물밑 대화, 협상이 좀 오가는 게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유철 대표 좌석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자 이렇게 제의는 했습니다.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단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전에 약속했던,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과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부업체 이자 제한 등의 그 민생 법안들, 대부업법 같은 민생 법안을 23일 날 통과시키기로 약속을 이미 했었거든요. 예. 그거 다 약속을 안 지키고 깨고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전혀 법안의 내용과 상관없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약속이 지킨 다음에야 여야 회동이 의미가 있다. 이래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들이 사실관계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이 영장 실질 심사로 다 막을 수가 있다. 우려를 독소 조항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못 믿겠다. 이거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관계가 뭡니까? 일단요. 야당은 지금 영장 없이 무제한 감청이 가능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법문에 영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감청과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에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테러 방지법에 의하더라도 고등법원 수석부장에 의해서 통신 제한 조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건히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통제가 다 실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야당은 일종의 거짓 선동을 하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온 국민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테러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명백히 우리 정부도 아니고 유엔이 지정한 32개 테러 단체 관련 인물들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겠다. 또 국정원의 대테러 관련 안전처죠.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놓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아니 대테러 센터는 국정원에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낸 법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두기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낸 것을 보면 좀 법률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테러를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테러와 상당한 위험이 없는 테러를 구분해서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만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내셨는데요. 이 구별하기도 어렵고 감청의 대상을 그렇게 구분하는 예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재안이 내용이 좀 급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결국 이제 테러 방지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국정원의 신뢰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귀결점으로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국정원 개혁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신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50년 전, 40년 전 중앙정보부 시절 사례 얘기하면서 그래서 국정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0년 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수사기관들도 강압수사도 많이 했습니다. 50년 전에는. 근데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2014년도에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개혁 과제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개혁 과제 중에 대부분의 과제가 지금 이미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이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혁은 항상 필요하고 더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그 국정원 개혁 부분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예. 테러방지법 법률 체계 내에서 어떤 거를 뭐 지적한다면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뭐 국정원 개혁이 되기 전에는 테러방지법 통과 못 시켜준다 그러면 뭐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대로 가되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29일 사실 이제 여야가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으로 좀 정해져 놓고 있는데 지금 네. 현 상태로라고 하면 퇴로,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해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까요? 이 선거법은 적어도 29일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당 쪽이 이게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되는 압박이 더 가중될 것을 염려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의 획정을 좀 고의로 늦춘다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예. 2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로 획정안을 보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그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결자 해지의 측면에서 야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제는 정말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